복대리 나오면 본인의 대리이냐 대리인의 대리이냐. 일단 복대리 나오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생각해야 돼. 복대리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가 직접 본인이 위임한 융자받을 일을 할 수가 없대. 본인이 대리인에게 융자받으라 대리권 준 거야. 근데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위임한 일을 완수 못해. 그러면 손 털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어? 그때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선임했을 때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럼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를 말하는데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험장 가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오니 자, 맨 위에 양가로 1번 복대리의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동그라미 쳐. 대자선 동그라미 대자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밑줄 그으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 말은 여기 봐라.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러지. 즉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여기 오고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야.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는 행위야. 밑줄 그으셔.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인이 우리가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지. 여기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죠. 여기는 대리 행위요. 대리 행위가 아니요. 근데 메모에 거기다가 밑줄 가만히 있지 말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여기다가 밑줄 그으시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대리행위 아님.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여기는 대리행위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위임행위도 대리행위 아니잖아요. 지금 위임계약 그 다음에 복임행위 그리고 여기는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꼭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양가로 3번으로 봐. 다시 밑에 양가로 3번 봤더니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로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맨날 시험에 틀리지 않도록 하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대리인에게는 본인 수권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들에게 융자 받아오느라라고 위임을 할 때는 은행에서 융자 받아오느라고 위임을 할 때는 이 대리인을 믿어서 했겠어? 못 믿는 사람에게 했겠어? 그래. 그런데 이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다면 본인의 신뢰가 깨지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봐. 복임권. 양가로 2번에 복임권의 유무 동그라미 1번. 자,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있지.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 없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있다. 또 비교해 이렇게. 그럼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째서 없겠어? 설명했잖아. 신뢰관계가 있는데 아무에게나 그 일을 하면 배신당하잖아요. 다만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봐.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 그럼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을 안 물어보고 승낙을 물어보는데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되겠어? 묵시적이어도 되겠어? 여기서 판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이어도 되는데 잘 봐. 양가로 2번에 본인의 승낙에다가 평광편을 해. 거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구별해 놨잖아요. 본인의 승낙은 구별이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이 있는데 잘 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줄 때 그 대리 행위가 꼭 요 대리인이 아니라면 요 행위를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리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융자 받는 것은 땅만 갖고 가면 누구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융자 받는 것은 대리인의 능력에 의해서 임무의 차이가 있어 없어. 그때는 본인이 대리권 줄 때 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묵시적 승낙 봐. 아무 때야 대리인 자신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때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오른쪽에 명시적 승낙을 잘 봐.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등기부도 못 보는 사람에게 막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갑이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유인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아무에게나 시키면 안 되고 본인의 그때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됐네. 자, 문제 1번 봐. 바로 틀리기 쉬운 지문으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무가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여기 밑줄 그어야지.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가 어떤 사무야? 아파트 분양. 밑줄 그으시고 아파트 분양 이렇게 써야지. 구체적인 사례가.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묵시적 승낙으로도 된다고. 그거 하나 꼭 기억을 해. 자, 됐네. 그래서 복인권 유무 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여기 봐. 본인이 대리인에게 혜성이 너 1억 융자 받아오너라. 아들아, 1억 융자 받아오라고 그랬어. 근데 혜성이 그놈이 그 일을 제에게 시킨 거야. 저기 누구냐 이름이 홍모에게 시켰어. 혜성이한테 1억 받으라고 했더니 이놈이 동생인 홍모에게 시킨 거라고. 홍모 이놈이 2억 받다가 닦아서 써버린 거야. 그러면 대리 잘 봐야 돼. 우리가 어려울 것 없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요 행위는 법률의 행위 아니야. 법률의 행위잖아.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자격을 수여했으니까.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은 의사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그것이 민법의 대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의사표시 했지?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져야 돼. 당연히 책임져야 돼. 그래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임의로 선임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하여튼 대리인은 복임행위에 대한 책임은 있어 없어? 책임 없는 경우는 없어. 항상 져야 돼. 항상. 책임 없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다고.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의 내용이 선임 감독상에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고지 책임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대리인. 정리. 임의로 선임한 경우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가 있을 때 어느 경우가 책임이 더 넓겠어? 이미 지 마음대로 선임한 경우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어느 경우가 책임의 범위가 넓겠냐고, 책임지는 경우가 많겠냐고. 그래, 그렇게 결정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져.
자, 거기 봐. 2번.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리인의 책임. 첫째,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선임 감독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막 임의로 선임했을 때는 선임의 책임도 지고 선임만 하면 끝나. 술 먹으러 다니는 거 검토해야 돼. 쫓아다니는 감독도 해야 돼. 선임 감독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데 임의로 지명했지? 그러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자기가 선임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신 지명원자를 대신 해준 것 뿐이니까 그때는 선임의 책임은 없어. 근데 이 친구 하는 짓을 보니까 소위 싸가지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테 책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다 예외에다가 밑줄 그시고 예외에다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외워본다. 불고지 책임이나 해임을 태만히 했다. 불해임 책임지는 거야 이게. 불고지 책임, 불해임 책임. 기억했어?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원칙은 자 여봐 원칙은 성감 책임. 예외적으로 불불 책임 이렇게 약속을 해. 그래서 스피드 체크에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무슨 책임진다고 그랬어? 불불 책임. 이것을 기억해야 돼.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도 있고 임의로 선임한 경우도 있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 임의 대리인 전조의 경우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성감 책임진다. 근데 우리는 책임 나오면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돼. 앞에서 배웠잖아. 책임 나오면 과실 없긴 아까 있어야 돼. 아이고 저놈은 참말로 그냥 사과 받기는 틀렸어. 우리가 책임만 나오면 이 보라 한 500번도 더 있다. 책임 나오면 과실이 있어야. 그리고 내 말 들어. 민사책임 공부하거든. 민사책임은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과실이 있어야 꼭 기억을 해. 그러니까 여기 책임이 있다 그러면 선임 감독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우리 해석해서 과실이 있어야 이런 말 들어가야 돼. 됐지? 그러니까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책임을 지려거든 과실이 있어야 과실 없어도 그렇게 기억을 하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 그런데 아까 무과실 무권 대리인은 과실이 있어야 과실 없어도 거기는 특별한 경우니까 하나 외우는 거고 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거기는 특별한 경우라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은 전부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뭐라고 되냐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지금 요 본인이 7살 먹은 미성년자야.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땅을 팔아야 될 텐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땅을 팔아야 될 텐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아들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하나 선임하려는 게 네가 승낙해다 헐수.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하나 선임하려고 할 때 7살 먹은 사람에게 승낙 얻으러 가면 제정신이요 미친놈이요. 아직도 못 알아듣네. 너 너무 강의가 과격한 거 아니냐? 내 인정해. 인정한다. 그래도 이해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에게 승낙을 얻는다는 거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있다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은 조금 져야 돼. 몽땅 져야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모든 책임져야 돼. 그러므로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 그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진다 그 말이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 법정 대리인은 원칙이 과실이야 무과실이야?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정 나오지. 그럼 부득이한 사정에다가 무자 빼야지 빨리. 뺐나?
부득이한 사정에다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쓰여 있지. 그 무자에다가 팍 그 면도칼로 없애버려. 뒤에가 사라지니까. 그렇지. 뒤에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해하셨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복대리는 끝을 내자. 복대리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세미 팀장 끊어. 이셈이